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페이지는 69페이지 그대로고요. 뭐 저장은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고 저장하는 건 나중에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파일에 우선은 세팅하는 것부터 잠깐 설명드리면 편집에서 환경 설정에 인터페이스라는 곳으로 가서 여기요. 탭으로 문서 열기를 체크 해제하는 것만 해주시면 되고요. CS4 버전에서 문제가 이 문자 부분에서 간혹 얘가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체크가 해제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체크되어 있으면요. 텍스트 할 때 이게 도둠이라고 안 보이고요. 영어로 도둠이라고 써 있어요. 만약에 뭐 굴림, 도둠 이런 것들이 한글로 나와야 되는데 영문으로 나온다. 그러면 편집의 환경 설정에 문자라는 곳으로 가서 그리고 글꼴 이름을 영어로 표시를 이렇게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보여 드릴게요. 체크해 놓고 확인해 가면 도둠이 영어로 나와요. 뭐 이렇게 써도 관계없다 하시는 분은 그냥 쓰셔도 되고 저는 사실 불편해요. 자, 그래서 편집의 환경 설정에서 문자에 가서 영어로 표시를 체크 해제해서 한글로 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두 번째 거 하겠습니다. 파일에 새로 만들기를 해서요. 요거 기본적으로는 400에 500. 이게 이제 요즘 나오는 문제의 사이즈예요.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거의 400에 500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4번 문제가 나오는 것이 이제 600에 400. 이렇게 나옵니다. 뒤쪽으로 가면 뭐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400에 500이 1번과 2번 문제의 사이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문제 내는 사람의 마음이니까 바뀔 수도 있고요. 단위는 픽셀입니다. 72픽셀이고요. 1인치 안에 72픽셀이 들어간다. 이 얘기고요. RGB 색상이고요. 8비트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전체 창으로 만들어줄게요. 네, 전체 창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컨트롤 눌러서, 아니, Alt죠. Alt 눌러서 마우스 키를 위로 올려서 좀 크게 해주고요. 문제 보시면 눈금자 있죠. 눈금자 룰러라는 걸 표현할 건데요. 컨트롤 알파벳 R 눌러도 되고요. 나오죠. 보기에 들어가서 눈금자라는 것을 보기에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눈금자 단위 좀 볼게요. 눈금자 단위를 마우스 오른쪽 위에서 하든 왼쪽에서 하든 관계없어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픽셀로 바꾸어 주세요. 그래야 문제와 동일한 형태로 나옵니다. 픽셀로 바꿔놨습니다. 자, 항상 툴은 이동 툴이 기본입니다. 이동 툴이 기본이고요. 자, 정경색, 배경색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경색이 현재 검정이고요. 배경색이 흰색이죠. 얘 두 개를 바꾸는 거는 여기 있습니다. 누르면 바뀌어요. 여기 알파벳 X예요. 알파벳 X 누르면 정경색, 배경색이 바뀝니다. 지금 키보드에 문제가 있나요? 한글로 돼 있었네요. 자, 영문으로 바꿔야죠. 영문으로 바꿔놓고 하면 바뀌죠. 한글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영문으로 바꿔놓고 했을 때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을 바꿔볼게요. 정경색을 클릭해서 컬러 픽과 떴고요. 클릭 그리고 빨간색으로 볼까요? 오른쪽 위로 쭉 보내서 확인했습니다. 바뀌었죠? 그 다음에 배경색을 바꾸려면 마우스로 배경색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스펙트럼에 있는 파란색을 선택해서 쭉 위로 올렸습니다. 파란색은 00, 00, FF가 파란색이 되겠죠? 자, 정경색, 배경색 바꾸는 게 뭐라고요? 알파벳 X. 자, 그러면 정경색을 채우는 거, 배경색을 여기에 채우는 걸 한번 해볼게요. 더 쉬운다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집에 7이라는 데로 가서 정경색으로 채울지, 배경색으로 채울지를 선택하고 확인을 하면 돼요. 됐죠? 근데 어때요? 복잡하죠? 단축키를 알려드릴게요.
배경색으로 채우려면 자, 키보드에서 조합키는 뭐예요? 컨트롤, 알트, 쉬프트. 컨트롤, 쉬프트, 알트. 알트, 컨트롤, 쉬프트. 뭐가 됐든 간에요. 이 세 가지인데요.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조합키를 쓰세요. 오른쪽에 있는 건 쓰지 마세요. 자, 왼쪽에 있는 걸 씁니다. 자, 컨트롤, 그 다음에 딜리트 눌러보세요. 컨트롤, 딜리트 누르면 배경색으로 채워지고요. Alt, 딜리트 누르면 전경색으로 채워집니다. 컨트롤, 딜리트, Alt, 딜리트. 되시죠? 이것만 외우면 어려움 없겠죠?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Alt, 딜리트가 정경색인 건 알았죠? X가 뭐예요? 정경색, 배경색을 바꾸는 거죠? Alt, 딜리트. 정경색, 배경색만 바꾸어서 Alt, 딜리트만 외우셔도 정경색으로 채워진다면 되겠죠? 컨트롤, 딜리트, Alt, 딜리트, X는 정경색, 배경색을 바꿉니다. 그러면 나는 원래 색깔, 즉 정형색 검정, 배경색 흰색으로 만들고 싶다. 디폴트 알파벳 D 그러면 무조건 정형색은 검정, 배경색은 흰색이 됩니다. 요거예요. 위치 확인하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컨트롤 딜리트 눌러서 기본 하얀색으로 바꿔놨습니다. 편집에 C를 눌러서 원하는 거 선택하시고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단축키가 훨씬 더 유용하더라. 물론 외웠을 때 얘기죠. 자, 두 번째 하겠습니다. 파일에 열기 하셔서 위로 올라가야죠. 한 수준 위로 한 번 더. 자, 유형 2번입니다. 더블 클릭. 이미지 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이동 툴로 클릭 드래그로 가져왔고요.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 안에서 아무리 움직였다 마우스 놓으면 다 오류뜹니다. 이렇게. 왜 뜰까요? 첫 번째는요. 다 이렇게 잠겨 있어요. 잠겨 있어서 그래요. 움직일 수 없다 이거죠. 이 안에서. 끄집어서 바깥으로 내와야 이동이 되는 겁니다. 원본은 삭제할게요. 자, 클릭대로 위아래는 딱 맞추면 될 것 같고요. 좌우를 이동시켜서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의 위치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컨트롤 알파벳 T 눌러보세요. 원래 이미지가 이만한 거예요. 자, 그 중에서 화면상에서 보여지는 위치, 어디쯤인가를 체크해서 위아래는 딱 맞추고 좌우만 움직이셔서 됐다 싶을 때 놓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해도 되고요. 이 이미지가 도대체 얼마나 큰 건가 확인할 때는 컨트롤 T를 이용하셔서 확인하실 수도 있다. 자, 컨트롤 T로 크기 조정에 대한 것을 확정질 때는 두 가지가 있었죠? 말씀 안 드렸나요? 자, 컨트롤 T로 확정질 때는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 안쪽을 더블 클릭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는 방법이 있어요. 키보드를 이용하는 방법과 마우스를 이용하는 방법 둘 다 알고 계시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편한 걸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렌즈 플레이라는 걸 집어넣을게요. 렌즈 플레이라는 기능은 뭐냐면은 어, 주얼리 같은 데 좀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필터에 음, 렌즈 플레이 렌더라는 데로 가면은 렌즈 플레이가 있습니다. 렌더 필터의 렌더에 렌즈 플레이 선택했습니다. 그죠? 자, 그 중에서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빛의 종류를 뭘 쓰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건데 문제 보시면 첫 번째 걸 썼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위치를 딱 선택하는 거예요.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자, 35프레임. 이걸 쓰면 될 것 같아요. 105mm 라인 써서 얼마나 키울지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어깨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해봐야 알아요. 다 해볼게요. 50에 30짜리 이거 만들어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컨트롤 Z로 앞뒤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필터에 얘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누르면 그냥 바로 적용만 되는 거예요. 수정이 안 돼요. 다시 필터에서 렌더에 렌즈 플레이로 들어가서
위치를 조금 더 오른쪽에다 이동하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35mm 사용해서 확인해 볼게요. 빛이 쫙 발산되는 게 보이죠? 여기 빛이 보이게 이렇게 선으로 된 빛이 보이게 하려면, 이걸 쓰면 되는구나 하시면 되고, 컨트롤 Z. 이번에는 렌더에서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제가 이걸 자꾸 들어가는 경로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반복 작업이에요. 자, 105짜리 집어넣어서 확인해 볼게요. 이건 뭐 그냥 밝은 거죠. 네. 문제는 이제 이걸 썼다는 겁니다, 지금은. 컨트롤 Z 하시고, 필터에, 렌더에, 마지막, 동영상 플라인 선택해서 확인하면, 이렇게 빛이 일자 선으로 표현된 이런 걸 썼네요. 자, 컨트롤 Z. 자, 네 가지를 다 써봤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뭘 쓸 거냐면, 세 번째 있는 걸 쓸 때 너무 밝아서 그 정도를 좀 줄여놓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빛이 약간 더 위에 올라가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컨트롤 Z하고 조금 더 위치를 좀 바꿀게요. 물론 섬세하게도 해도 되겠지만, 이것도 Alt 누르고 마우스 휠을, 얘는 마우스 휠이 좀 확대해서 구비하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Alt 누르고 마우스 휠 자체가 안 들어가니까요. 그냥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더 위에 나타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앵두 모양을 펜으로 다 따야 되는데요. 앵두 모양은 이 펜으로 따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하고 1-3 끝나고 2-로 들어가는 날 하도록 할게요. 저는 모양툴 이용하겠습니다. 모양툴에서 하나 선택해 볼게요. 모양 비슷한 거를 하나 잡을 건데요. 얘가 나와서 표현되는 거니까 과일 중에서 아무거나 할게요. 과일 모양 중에서. 이제 뭐 과일 모양이 특별하게 잡을 만한 게 없네요. 제가 생각한 게 있긴 했었는데 사실 좀 찾기가 좀 어렵네요. 그냥 요거로 하겠습니다. 요거로 할게요. 퍼즐로 할게요. 퍼즐 하나 선택했고요. ESC. 자,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좋습니다. 자, 아까 왜 됐을까요? 왜 선이 따라갔을까요? 이거는 새로운 창을 연다 하더라도 그 기존에 있는 게 다 따라와 버려요. 그렇죠? 그럼 아까 제가 작업할 때 뭔가 이걸 활성화시켜서 뭔가를 하나 했었던 적이 있던 거예요. 그런 경우에 다 쫓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이거 지울 거예요. 지우는 방법은 효과를 클릭 드래그로 해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데 그래도 쫓아와요. 볼까요? 효과를 클릭 드래그로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없어졌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만들어 볼까요?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고 결성화 시켰고요. 그 다음에 모양. 지금 넌 스타일로 나오니까 지금은 쫓아오진 않겠네요. 지금 쫓아오지 않겠네요. 이것만 사실 버렸다고 해서 쫓아오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활성화됐을 때 버렸잖아요. 자, 다시 좀 뒤로 돌아가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제 컨트롤 Alt 누르고 알파벳 Z 누를게요. 들어왔죠? 그래서 이거를 이 상태입니다. 비활성화 시켰어요. 다시 이 상태에서 얘를 한번 버려볼게요. 활성화된 상태에서 버린 게 아니라 비활성화 상태에서 한번 버려볼게요. 버렸습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가져가 볼게요. 들어가죠. 그대로 딱 보죠. 즉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요. 얘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버렸다면 이제 더 이상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닫아주는 거죠. 중요한 거는 활성화됐든 안 활성화되지 않았든 뭔가 쫓아온다. 자, 여기서 가져와 볼게요. 지금은 그냥 활성화된 상태에서 버렸으니까요. 그렇죠? 컨트롤 Alt Z 이용해서
이 상태입니다. 자, 현재 입력돼 있죠? 효과 들어갔습니다. 비활성화 시켰어요. 지금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가져오면 레이어 스타일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들어옵니다. 그대로 들어옵니다. 컨트롤 Z. 자, 그러면 얘를 활성화된 상태든 아니든 간에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왜요? 자꾸 헷갈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여기 보세요. 스타일. 스타일에 가서 런 스타일로 바꿔버리세요. 런 스타일로 바꿨습니다. 자, 선택되어 있고요.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거를 런 스타일로 바꿔요. 다 사라졌죠? 수익통에 버리지 않았는 대로 사라졌죠? 자,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것도 효과가 들어가지 마라. 했습니다. 런 스타일 집어넣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활성화시킬게요. 자, 지금부터 가져온 거는 레이어 스타일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거. 효과를 다 집어넣고 이 상태에서 효과 막 집어넣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 상태는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효과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닫아놓고 작업을 하세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우선 하고요. 자, 비활성화 됐죠? 자, 이미지 불러올게요. 파일의 열기를 이용해서 2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했습니다. 이동 툴이죠? 이동 툴로 클릭 드래그 갖고 옵니다. 원본은 X 눌러서 종료하고요. 자, 얘를 요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클리핑 시킬 겁니다. 자, 제가 클리핑을 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모양 안에 넣어줄 이미지를 그 모양 레이어 위에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하는 방법이에요. 들어왔죠? 자, 다시 클리핑에서 빼내려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클리핑 마스크 해제하면 됩니다. 되죠? 두 번째 방법은 Alt를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 여기입니다. 위치. 모양 레이어와 이미지 레이어 사이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모양이 살짝 바뀌죠. 이게 클리핑 모양이에요. 클릭하면 클리핑이 들어가고 Alt 누른 상태에서 또 사이를 클릭하면 클리핑이 해제됩니다. 들어가고 해제되고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집어넣을 거거든요. 2픽셀짜리 색깔을 집어넣을 거예요. 자, 하기 위해서 어디다 레이어는 무엇을 선택하고 레이어 스타일 집어넣어야 돼요? 이미지인가요? 모양인가요? 그렇죠. 모양이에요. 클리핑이 된 이미지에서 레이어 스타일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모양 레이어입니다. 모양 레이어에서 밑에 FX 들어가서 선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또 실수하세요, 보면. 자, 생각해 보시면서 어디서 레이어 스타일을 집어넣어야 되는지 확인하고요. 자, 클릭하겠습니다. 2픽셀짜리죠? 2픽셀짜리 색깔 집어넣을게요. 클릭하고 그 색깔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FF00 확인하고요. 하나 더 있나요? 내부 그림자 있죠? 내부 그림자까지 글씨를 선택합니다. 글씨를. 네, 이제 여기 효과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 효과들은 차츰차츰 하도록 하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나타냈습니다. 자, 근데 모양도 제 위치에 돼 있고 이미지도 제 위치에 돼 있는 상태에서 클릭 들어가면 지금 어때요? 모양만 움직이죠. 나는 모양과 이미지를 같이 움직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컨트롤로 레이어를 선택하세요. 두 개 다 선택한 상태에서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줍니다. 크기 또한 같이 줄이고 싶다. 컨트롤 두 개 다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T를 하시고 Shift 눌러서 조절하든가 아니면 Alt까지 같이 눌러서 조절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 됐으면 마우스 항상 먼저 놓고 컨트롤이든 Alt든 Shift는 나중에 넣는 겁니다. 다 됐으면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 안쪽을 더블 클릭해도 되고 엔터를 쳐도 됩니다. 해제 두 가지 선택된 것 중에서 하나는 해제했고요.
자, 여기까지 끝났는데 이미지를 하나 더 가져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미지를 가져오냐에 따라서 상황이 틀려져요. 무슨 말이냐면 모양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미지를 가져오면 이 모양 레이어 바로 위에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클리핑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와 얘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왜요? 선택한 레이어 바로 위에 올라가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 가져온 이미지 또한 클리핑이 돼버리겠죠. 원치 않게. 그래서 항상 이미지를 가져올 때는 클리핑에선 주의하셔야 될 게 가장 위에 걸 선택하고 가져오셔야 돼요. 자, 이건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자, 자, 제가 맨 위에 걸 선택했어요. 맞죠? 파일의 열기를 이용해서 두 번째 이미지 선택하고요. 열기한 다음에 그냥 가져와 볼게요. 클릭 드래그로 그냥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원본 이미지 삭제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클리핑 됐죠? 근데 어떻게 돼요? 보이죠? 이렇게. 자, 이게 버전에 따라 문제가 생기는데 CS5는 클리핑이 안 되고 가져와져요. 근데 이제 CS4는 위에다 놨다 하더라도 눈에는 보이죠, 적어도. 그렇죠? 얘가 만약에 이 속에 있어봐요. 밑에 있어봐요. 아예 보이지도 않으니까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알 수도 없겠죠. 근데 그나마 얘가 맨 위에다 놨으니까 선택한 거 바로 위에 뜨니까 보이긴 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래요. Alt 눌러서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를 클릭하시던지 이렇게 클릭하시던지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 해제를 하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자, 딜리트 눌러서 삭제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 안쪽을 선택하고 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동 되죠? 갖고 왔어요.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아예 안 보이니까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모르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 다시 위로 올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맨 첫 번째 거 선택해 놨습니다. 그죠? 이제 파일의 열기에서 한 번 이미지 열었고요. 자, 얘를 잘 딸 거예요. 이가 아까 자동 선택을 이용했지만 지금 어때요? 색깔이 하나의 픽셀로 되어 있나요? 색깔이? 다양한 색깔들로 이루어졌죠? 목련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색깔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얀색이긴 하얀색인데 하얀색 계열이죠. 그리고 뭐까지 가져야 되냐면 이 가지까지 가져야 돼요. 이럴 때는 같은 계열의 색깔이 아니라 비슷한 계열의 색깔을 찾아내는 빠른 선택 도구를 쓸 겁니다. 빠른 선택 도구를 이용할 건데요. 자, 보세요. 동그라미 모양 보이시나요? 가운데 더하기에 동그라미 있죠. 이 동그라미가 안 보이면 키보드에서 캡스락이 켜져 있는 거예요. 캡스락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키보드 오른쪽에 보면 숫자키 있죠. 숫자키 위에 보시면 첫 번째 게 넘락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근데 총 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중간 거가 캡스락이거든요. 걔가 불이 들어와 있으면은 동그라미가 안 보여요. 캡스락을 꺼주세요. 동그라미 보이죠? 자, 이제 키보드에 알파벳 P 있죠? P 오른쪽에 괄호 열고 괄호 닫히는 거 있나요? 그죠? 묶음으로 된 괄호 열고 괄호 닫히가 있습니다. 괄호 열기를 누르면 작아져요. 동그라미가. 괄호 닫기를 누르면 동그라미가 커집니다. 커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커지면서 뭐까지 확인하시면 되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숫자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그렇죠? 바뀌죠? 원래는 이걸 눌러서 화살표 눌러서 얘로 간격 조절하고 확인해보고 조절하고 확인해보고 해야 되는데 번거롭잖아요. 키보드에 키를 이용해서 작업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바꿔놓으시고 이제 동그라미 크기하고 작게 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클릭 드래그 할 때는 정가운데, 이미지의 정가운데에서 클릭 드래그를 천천히 돌리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딱 어느 정도까지 커집니다. 여기 아직 안 됐죠? 무턱대고 여기다 클릭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 동그라미가 이 가운데 더하기 있는 바깥에 있는 동그라미가 내가 클릭하는 이미지보다 커서는 안 돼요. 지금 크잖아요. 이때 클릭하면 배경이 선택돼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크기를 작게. 그래서 이 크기 조절이 필요한 거예요. 작게 해서 따라 나갔습니다. 여기도 따라 나가는데
만약에 이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이 밑에가 전체가 다 선택돼 버리고요. 그런 순간 이 밑에 확 선택돼 버리죠. 선택되는 건 우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잡으세요. 여기까지. 입니다. 빼내는 건 뭐냐면 Alt예요. 여기도 밑에도 살짝 있죠. 잡아주고 커지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Alt는 빼는 거예요. 자, 보면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도 조금 더 키워주고요. Alt를 누르면 그 동그라미 안에 있는 더하기가 빼기로 바뀌어요. 빼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이 동그라미 선이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거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지금 나가주면 알아서 이게 빠른 선택. 얘는 추가하고 제거하고 추가 제거를 Alt 눌러서 좀 확대하고 추가 제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좀 더 섬세하게 잡아줘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스페이스바는 좀더 이런 거죠. Alt 눌러서 좀 더 빼다 보면 이렇게 안으로 더 들어갔죠. 들어갔으면 동그라미 크기를 줄여서 줄인 게 뭐예요? 묶음가루 열기. 열기 있는 동그라미가 좀 작아지고 밖에 있는 커지죠? 이걸로 조절해서 이때는 원래는 Shift를 눌러야 되는데 이 빠른 선택 도구는요 알아서 추가가 되기 때문에 Shift를 누를 필요가 없어요. 이걸 다시 딱 잡아줍니다. 여기는 뺄 때는 Alt 눌러서 살짝 움직여주고 이게 왔다 갔다를 하게 되면 컴퓨터가 조금씩 더 디테일하게 잡아줘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위치를 조정하고 다시 뺄 때는 Alt 빼는 건 Alt 잘못 넘어갔어요? 추가는 그냥 Alt만 놓으면 돼요. 뺄 때는 Alt 이렇게 잡아줍니다. 다시 축소하고 싶어요? Al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밑으로 빨리죠. Alt가 빼는 거였다가 확대냐 축소냐 이렇게 돼버리고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돼요. 난 내가 머릿속으로 확대 축소할 거야. Alt 누르고 마우스 휠 빠른 선택 도구에서 이미지를 추가하고 싶으면 그냥 클릭 드래그 이미지의 영역을 빼고 싶으면 Alt 눌러서 동그라미 안에 여기가 마이너스로 변하는 거 확인하고 드래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동을 눌렀습니다. 안쪽에 와서 가위 모양이 나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클릭 드래그로 이런 모양이 돼요. 잘라져서 나오는 편. X 누를게요. 자, 바로 왔죠. 그냥 이미지를 가져오게 되면은 클리핑이 되는데 잘라서 가져오게 되면은 클리핑이 안 되고 넘어와져요. 이것도 차이니까 잘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킥, 쉬프트 눌러서 모서리죠. 모서리에서 드래그, 회전이 필요하면 회전,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세요. 지금은 되겠나요? 비슷하게 너무 크네요.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네,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하시면 좀 더 세밀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고요. 예, 머리 한번 될 것 같아요. 회전도 이렇게 적당하게 시켜주시고요. 엔터 또는 마우스로 더블 클릭. 됐습니다. 여기 이미지에 보니까요. 3번 이미지는 외부 광선이네요. FX 들어가서 외부 광선. 외부 광선 들어갔죠? 조금 더 크게 하고 싶으시면 크기를 살짝 키우고 스프레드 또한 살짝 크게. 크기를 좀 더 키워야겠네요. 그렇죠?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양 가져올게요. 쉐이프 모양. 나뭇잎 모양이 있습니다. 자, 모양줄 선택하고 어떤 것이 선택되는지 체크하시고요. 레이어가 포함이 되려면 두 번째가 아닌 첫 번째가 선택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우스 위치 확인하세요. 됐으면 화살표 들어가서 나뭇잎 모양을 찾아보죠.
조금 더. 자, 뒤에서 여기 있네요. 자, 선택되셨으면 더블 클릭 또는 키보드의 ESC.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했습니다. 마우스 먼저 놓고 가져왔으면 모양 툴은 항상 어떻게 해요? 그렇죠. 비활성. 좌우를 바꿔야 되죠. 좌우 바꾸는 거는 편집에 보시면 변형이라는 게 있고요. 변형에서 가로로 뒤집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얘가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러면 변형이 아니라 패스 변형이란 말로만 바뀝니다. 달라진 건 없는 거예요. 패스 변형이란 말로만 나타나니까요. 그거만 참고하시고요. 비활성화된 상태에서 편집에 변형해서 가로로 뒤집겠습니다. 이동키로 바꾸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색깔 집어넣어야 되죠. 색깔은 지금 모양 툴이 선택돼야 색깔을 바꿀 수 있는데 이동 툴 상태에서도 얘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어디서요? 모양은 레이어에 보면 색상이 들어있다고 했었죠. 자,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 색깔은 남은 부분 99 CCFF네요. 확인했고요. 비활성화되어 있는 거 맞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이 있습니다. fx에 선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선의 두께예요. 그냥 숫자 2만 쓰시면 됩니다. 색깔 클릭하시고 흰색은 어떻게 했어요? 클릭 드래그로 왼쪽 위로 쭉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F6 맞죠? 확인할게요. 확인해서 모양을 만들어줬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금만 좀 더 줄일게요. 그러면 엔터 또는 더블 클릭. 자, 이번에는 납이 들어갑니다. 모양 툴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나비를 찾아주세요. 나비 선택되셨으면 더블 클릭 또는 ESC.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마우스 먼저 놓고 비활성화 시킨 후에 색깔 집어넣겠습니다. 나비의 색깔은 더블 클릭해서 FFCC 영역이네요. 확인하고요. 이제 효과 집어넣겠습니다. 나비 효과는 경사와 엠버스라고 해서 약간 도톰한 느낌으로 튀어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튀어 올라가는 느낌 됐죠? 옵션은 나중에 좀 정리할게요. 확인할게요. 자, 이동수로 바꾸세요. 이동수로 바꾸는데 참고로 모양 툴일 때, 텍스트 툴일 때만 안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툴에서는 그냥 알파벳 V 누르시면 이동수로 바뀌어요. 참고하세요. 컨트롤 T, 포지션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다 됐으면 하겠습니다. 자, 모양까지 끝났고요. 이제 문자 하도록 하죠. 텍스트 툴 클릭하시고요. 텍스트 툴 클릭. 자, 글자가 들어가는 부분에 클릭 먼저 한번 합니다. 하고 나서 글자체 바꿔야죠. 자, 영문치에 들어가는데요. 한글은 스타일이 없어요. 하지만 영문체에는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문체에 해당하는 거 선택하시고요. 스타일이 뭐로 되어 있냐 하면 레귤러는 기본이고요. 이태릭은 기울어진 거, 볼드는 두꺼운 거, 자, 블랙은 아주 두꺼운 거. 이런 의미예요. 두꺼운 게 경상 그리고 있고요. 여기서는 볼드 쳐보겠습니다. 이가 이때 PT도 같이 잡으세요. 숫자만 잡으려고 막 섬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다 잡아요. 그런 다음에 60하고 엔터 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색깔을 내려고 딱 봤더니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죠. 그러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는 이 색깔이 무슨 색이든 관계없이
오버레이 되는 그라디언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색깔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아무 색깔이나 놓고 내용을 쓰세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한 가지 더요. 만약에 글자를 썼는데 첫 글자가 예를 들어서 한글이었어요. 첫 글자가 한글 딱 들어갔는데 한글이네? 지우고 한영어로 바꾼 다음에 다시 써볼게요. 그럼 어때요? 글씨체가 갑자기 뭔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이거는 어, 영문을 쓰려고 하는데 첫 글자가 만약에 한글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 나중에 글씨체를 다시 바꿔줘야 되겠구나. 지금 바꾸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제대로 잘 나와서 잘 돼서 보여져요. 나중에 다 쓰고 나서 어떻게 했죠? 이동수 누르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텍스트 툴 누르면 글씨가 바뀌죠. 다시 들어가서 바꾸고 그 다음에 글씨체 또한 바꾸셔야 된다. 특성을 알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얘의 특성이니까 그대로 이해하세요. 왜 이렇게 되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아, 만약에 내가 영문체를 쓰려고 다 했는데 첫 글자가 영문이 아닌 한글이 들어갔으면 아, 나중에 글씨체와 스타일을 바꿔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동수로 바꿀게요. 자, 위치 잡겠습니다. 위치 잡아주고요. 자, 이제는 똑같이 보낼 거예요. FX 들어가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된 겁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 그라디언트 편집기라는 데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대부분 이 화살표를 누르려고 하는데 이건 이미 되어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는 또 안쪽 여기를 눌러야 그라디언트 편집기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거와 아래 거가 있는데요. 위에 거는 투명도를 설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투명도 집어넣을 거 아니거든요. 밑에 거. 이거 선택하는 방법이 원래대로만 알려드리면 클릭을 먼저 한번 한 다음에 색상에 들어가서 색상을 바꾸고 하는 겁니다. 위치는 왼쪽이 0이고요. 오른쪽이 100이에요. 왼쪽 0.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안쪽 부분을 더블 클릭할 때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손 모양이 나오면 안 됩니다. 손 모양이 나온 상태에서 클릭하는 순간 색깔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뺄 때는 얘를 클릭 드래그로 밑으로 쭉 내려버립니다. 추가할 땐 클릭, 뺄 때는 클릭 드래그로 밑으로 쭉 내려버립니다. 여기 부분을 그냥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바로 팔라피코가 뜹니다. 자, 얘 색깔이 처음에는 FF66CC, FF66CC로 하나 해줬고요. 확인. 자, 오른쪽 끝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할게요. 더블 클릭. 자, 여기 색깔을 보니까요. 9, 3.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확인 누를게요. 자, 지금 잘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위에 거와 아래 거의 색깔을 만약에 바꿔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 보면 반전 있죠. 위치 확인하세요. 반전. 이거 누르면 여기 반전이 됩니다. 그리고 위아래가 아니라 나는 좌우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각도가 90도를 0도로 만드십니다. 0도 하시고 나서 보시면 어때요? 좌우로 바뀌었죠? 반전하면 좌우로 바뀌게 될 겁니다. 지금은 몇 도예요? 그렇죠. 90도로 한 다음에 반전하시면 위아래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선이죠? 자, 이 선을 글씨를 클릭하세요. 그죠? 자, 옵션 안에 있는 숫자는 이 픽셀이고 색깔은 하얀색입니다. 색깔 어떤 거 눌렀어요? 이거 눌렀죠? 그러면 칼라피크가 뜨죠?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서 2번 작업 또한 이렇게 맞춰 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뭐예요? 이거 패스 저장 안 했죠? 요건 어떤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딱 눌렀을 때 모양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모양 얘입니다. 이 상태에서 패스로 갈게요. 패스 가서 얘를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 얘는 무슨 모양이에요? 앵두 모양. 앵두
뭐야? 확인을 할게요. 들어갔죠? 자, 레이어로 돌아오세요. 어떤 레이어를 선택하든지 간에, 그죠? 패스에 가면 저장력이 보여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펜 툴을 이용해서 얘를 만드는 것만 현재 아직 안 한 거예요. 그죠? 자, 참고로 이렇게 패스로 얘가 모양이 만들어진 다음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글씨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글씨 크기를 조절하겠다. 컨트롤 T 해보세요. 어디가 나와요? 여기가 나오죠. 이게 뭐예요? 패스. 얘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나 얘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난 글씨인데 엔터 치세요. 뭘 해야 되냐면 분명히 레이어에는 글씨예요. 근데 컨트롤 T를 하게 되면 얘가 선택됩니다. 그렇죠? 컨트롤 누르고 알파벳 H 한번 딱 누르세요. 살짝 뭔가 보였던 게 사라진 거 보였나요? 자, 지금부터는 선택한 레이어에 있는 컨트롤 T 누르면 얘가 선택이 됩니다.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 많이들 모르셔가지고 모양풀 패스 저장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크기를 조정하려고 봤더니 땅이 나비를 조정하고 싶다. 그런데도 여기가 선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컨트롤 알파벳 H를 눌러준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까지 맞춰봤고요. 네, 세 번째 시간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저장하고 싶으신 분은 저장하시면 되는데 저장을 누를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PSD, 즉 레이어가 있는 상태의 저장이고요. 그 다음에 JPG. JPG는 얘네들이 하나로 합쳐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로 됩니다. 레이어가 하나인, 다 합쳐지면서 레이어가 하나인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JPG로 하나 저장할 거고요. 또 하나는 PSD로 저장할 겁니다. 자, 먼저 JPG로 저장할게요. JPG 클릭하시고요. 수험번호, 수험번호 빼기, 그 다음에 이름 빼기 문제 번호 1번. 만약에 0, 1번 하거나 빼기를 언더바 빼기를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되면 답안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수험 번호 빼기 시험자 이름 빼기 그 다음에 문제 번호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는데 이미지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칸 위로 올라가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다 누를 거예요. 자, 품질은 최대로 놓고 확인을 할게요. 요거 하나 저장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PSD 저장을 해야 되는데 PS는 용량을 줄여서 저장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용량을 줄이지 않고 그냥 바로 저장을 할게요. 자, 그럼 이거 똑같이 적던가 아니면 아까 저장해 놓은 거 있었죠? JPG 바꾸면 저장해 놓은 거 있습니다. 얘를 선택한 후에 PS로 바꾸세요. 그냥 그대로 들어갔죠. 그냥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하면 됩니다. 저장은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용량 줄여서 저장하려면 나중에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가 아니라 잠시 쉬었다가 1시간 더 하고 오늘 하루 조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